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메케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년도 제1회 건축기사 실기 기출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문제를 접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5년 1회 건축기사 실기는요, 평소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공정평 문제는 뭐 공기단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는데, 구조가 무려 29점짜리가 29점이나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18점이나 막 왕창 신규로 나와서 다들 찍는 문제로 나왔죠. 평소보다 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25년 1회부터 한번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하는 입찰 방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자, 종류 기술하는 건 이렇게 아예 1, 2, 3번 설명이 주어져 있고, 기술하는 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1번 보시면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업체가 참여하니까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으로 가는 거죠. 자, 네. 자, 모든 업체니까 공개 경쟁 입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수의 3개에서 7개의 업체를 지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일부만 딱 3개에서 7개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군 업체 중에 딱 10위 안에 든 작년 24년 도급 순위 10위 안에 업체에서 한 7개만 하겠다라고 하는 지명을 한다고 해서 지명이 들어가고요.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해서 공개 경쟁. 그럼 마지막도 별로 어렵지 않죠. 한 개의 도급업자하고 해서 단독으로 계약한다. 또는 그게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특명 입찰 또는 수의 계약 하나로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설명이 나와 있고 용어를 고르는, 용어를 아예 쓰는 문제인데, 이건 훨씬 더 쉽죠. 문제 반대로 이렇게 나오죠. 공개 경쟁 입찰을 설명하시오. 문제를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전부 해두셔야 됩니다. 2번 갑니다. BOT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지금 보고 문제를 잘 보니까 그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까지 다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어가 써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영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제일 그 괄호 안에 첫 번째가 빌드죠. 빌드니까 빌드는 일단 완공을 하는 거고요. 항상 주어는 민간이죠. 주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짓고 민간이 운영, 민간이 소유권을 넘긴다. 이게 항상 주어는 민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빌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완공을 하는 거, 짓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는 운영이죠, 운영.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간이 먼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회수하고 맨 마지막에 트랜스퍼를 하죠. 트랜스퍼라는 건 주어가 민간이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운영을 먼저 해서 소유권을 이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OT가 아니라 BTO를 설명해라. 그러면 여기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운영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BOT가 약자만 주어지면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전체 풀이를 갖다가 전부 괄호 안에 다 주어졌으면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3번 갑니다. 흙막이 벽에 발생하는 히빙 현상과 보일 현상의 방지 대책 2가지씩을 쓰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었던 기출 지문인 거죠. 이게 히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히빙이나 보일링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흙막이 벽을 깊게 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히빙이라는 건 점토질에서 토합 차에 의해서 눌리는 압력 차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더 깊이 박으면 절대 히빙이 부풀어 오르지 않죠. 보일링도 마찬가지. 사질토에서 지하수하고 같이 뻘뻘 끓어오르는 건데, 지하수가 못 넘어오게끔 더 깊이 박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 둘은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링은 사질 지반, 모래 알갱이하고 지하수가 뽀글뽀글.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위를 낮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히빙 같은 경우는 이중 흙막 인호를 하거나 아니면 상부의 과적하중. 이 과적하중 때문에 점토질의 토합차에 의해서 생기는 게 히빙이죠. 그러니까 토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반복해서 거의 같이 나오는데, 흙막이 벽을 깊게 타입한다는 건 공통점. 그리고 나서 보일링은 지하수 때문에 발생하니까 지하수위를 낮추는 거. 그리고 히빙 같은 경우는 흙막이 벽의 과적하중 제거.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요거 이중 흙막이 널.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에 SPS 공법의 특징 3가지, 역시 기출이죠. 조금 오래된 기출입니다. 14년도에 나왔던 기출이죠. 그래서 제가 14년 거까지는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SPS에서 첫 번째 가설제, 버팀제가 훨씬 더 감소됩니다. 확 줄죠, 양이.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 비스무리하게 막아놓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이 동시 작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확 단축이 되죠. 그리고 위에 미리 막아놨기 때문에 밑에다가 채광 환기 이것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역시 굴착 작업 역시 용이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 함수 상태에서 흡수량과 흡수 함수량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요거는 그림 여러 번 많이 그렸었죠? 그림에서 요 네 가지 동그라미 해서 요거 왜 이런 새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거는 이제 절건이죠. 절대 건조. 여긴 기건. 이건 표면 건조 내부 포수 너무 기니까 표건. 요거는 그냥 습윤. 이렇게 딱 두 글자씩만 써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거 전체 이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함수량이죠. 그래서 함수량은 반드시 수변 상태에서 빼기 절건 상태라는 말이 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반드시 들어가면 정답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그림으로 그려주면 제일 확실하죠. 얘가 흡수량, 얘가 함수량, 함수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이 되는 절건에서 우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표건 상태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흡수량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뭐 복원할 때 막 흡수율이냐, 흡수양이냐, 양이냐, 율이냐 갖고 막 얘기를 하시던데 양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계산이 돼요. 근데 양이든 뭐 율이든 상관이 없죠. 일단 밑에가 함수율, 함수량, 위에가 흡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 흡수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표면 수량. 요거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를 흡수량이나 함수량을 절건 상태의 중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함수율, 흡수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흡수량과 함수량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해서 이것만 나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얘도 나올 수 있죠. 유효 흡수량도 나올 수 있고 표면 수량도 나올 수 있고 흡수율 또는 함수율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